네,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불가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장애는 그저 불편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함, 장애인들도 그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이 우리 사회의 장벽 때문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신문 진행자 남지숙 기자입니다.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신문은 매달 발행되는 송촌동 마을신문의 기사를 기자가 직접 읽어주고 취재하는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송촌동 마을신문은 2013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7명의 마을신문 기자가 마을 곳곳의 소식과 마을의 현안 문제를 취재하고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의 간섭과 통제가 없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시민 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특별히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척수장애인이 도시에서 겪는 이동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다큐멘터리 장애물 없는 도시, 척수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변화, 제9회 ESG 전국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에서 194개 작품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제작을 맡은 유수경 편집국장님과 기획단계에 참여한 김준영 센터장님, 그리고 전북 척수장애인협회의 한승결 회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고요. 2부에서는 이동권 문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3부에서는 척수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출연해 주신 두 분께 짧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라북도 척수장애인협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한승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척수장애인협회 산하 전북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센터장 김준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네. 오시느라고 참 힘드셨죠. 예. 네. 저희가 여기까지 4층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오시는 때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디자인할 때 깊은 어떤 생각이 고민 없이 건물을 짓지 않았나, 그냥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오늘 두 분을 뵙게 되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좀 제가 첫 소리가 기르는데요. 자, 첫 코너 들어가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세 분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 어디에 있는지 몰라 더듬거리다 찾아다니다 이제야 손끝에 닿나봐 그때 뒤를 돌아서 내게 짓는 웃음에 난 눈을 떠 바람에 흩날리는 그대 향기가 낮게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가운 내 맘 그 안에 스며들어와 사랑이 눈꽃을
그럼 눈물이 고여 이 사랑이 언젠가 시들까봐 바람에 흩날리는 그대 향기가 낮게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가운 내 맘 그 안에 스며들어와 사랑으로 피어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내 시간을 다 쓸 만큼 그대 하나로 난 행복해 바람에 흩날리는 그대 향기가 낮게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가운 내 맘 그 안에 스며들어와 사랑이 눈꽃으로 피어나 네, 거미의 눈꽃 들으셨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MHz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을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제9회 ESG 전국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애물 없는 도시 척수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변화라는 다큐로 이야기를 세 분과 나눌 텐데요. 미리 음악 전에 소개해 주셨던 한승길 회장님, 그리고 김준영 센터장님, 그리고 송촌동 마을신문의 유수경 편집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너무 심취해 계신 것 같아요. 참 오늘 같은 날씨에 이 노래가 굉장히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잠시 이제 음악에서 깨어나서 우리 이야기 네.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수경 편집부장님 이번 다큐멘터리를 기획하시게 되었잖아요. 네. 어떤 의도로 기획을 하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다른 주제도 많을 텐데 척수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다루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장애를 겪는 분들은 저희처럼 일반인이었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안게 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타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 이런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가되기 쉬운 주제인데 척수장애인 분들과 저희가 취재도 하고 근접거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동의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도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시설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척수장애인을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도심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됐고, 그리고 이분들 삶의 질을 도시 환경이 어떻게 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한번 다뤄본 그런 계기였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 도시 환경 속에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얼마만큼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그냥 불편함인데 내가 겪지 않으면 아픔을 맞아요. 모른다라는 거. 아까 초기에도 이제 여기 올라오시는 동안에도 아마 많은 어려움을 제가 눈으로 보니까 그걸 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다큐가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함께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나와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이 방송을 하게 된 저로서도 또 기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쯤이었나요? 네. 촬영하는 어떤 촬영과 제작 과정이 어려웠을 텐데 어떤 점에 좀 고려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센터장님 같이 계시지만 저보다 정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고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저희 출발점이 처음에 삼천천이었거든요. 삼천천에서 전주천까지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그 거리를 저는 차로 따라가고 차장님하고 이제 두 분 더 계시는데 그분들은 휠체어로 이동하시고 또 카메라 감독님하고 보조 스태프들은 이제 그 2인용 자전거를 빌려서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때가 9월 말이었어 사실은요. 근데 되게 더웠어요. 네. 네, 아침에 출발했는데 거의 6, 7시 끝났으니까 하루 종일 촬영한 거잖아요. 되게 더웠고 10월 초까지 촬영했는데 첫날은 무척 더웠고 그 다음 날은 막 비가 또 내리고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한 3일간 촬영했는데 도중에 카페에서 머물기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도심 속에서 그 두 발로 걷는 것과 휠체어를 하고 이 가는 거와 이 여정들이 얼마 다른지를 보면서 참 촬영도 힘들었지만 같이 함께 하면서 도시 환경을 보는 게 남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굉장히 의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센터장님께서도 이번 다큐 제작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예. 유수경 그 편집장님하고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척수장애인의 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담아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의견을 나눴고 그런 의견들이 촬영 과정에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늘 그 느껴왔던 불편함을 소개하는 그런 거여서 크게 저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중요했던 점이 이제 척수 장애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것이었을 텐데요. 그런 이제 그 또 이 편집장님의 사실은 그 배려라든지 아니면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남다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함께 참여하면서 저도 이제 저희 마을 신문회의에서도 편집장님 얘기를 듣고 참 우리가 부족한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힘들었지만 또 함께 이겨냈다라는 거 좋은 추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센터장님이 참 고생 많으셨잖아요.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사실은 저희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 장애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언제부터인가 눈에 띄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많긴 했었는데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편의시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를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눈에 안 띈 거였거든요. 근데 1997년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그다음에 경사로, 그다음에 점자 블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그 편의시설 이동권이 조금씩 갖춰져 나가고 2005년도에 그 이동권을 위한 그 자동차 관련된 그런 것도 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되고 그 말은 다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똑같은 시설을 똑같은 돈을 가지고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시설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이용 구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그동안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저로서는 크게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이제 그 평상시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거였는데 이걸 화면에 담아야 되니까 갔던 길을 다시 가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은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그 좋은 영상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있는 그대로의 촬영도 필요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잠시 우리가 음악 한 곡 듣고요. 2부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니 나도 내 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너 때문에 많이 울고 웃으면서 그래도 참 행복했었는데 1년이면 괜히 돌아올 순 있니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말 못하는 나를 이해해줘 그래 줄게 지우려고 준비해볼게 잊어줄게 잊으려 노력해볼게 왜 안 되니 널 지우려 애써봐도 기다리면 올 것만 같은데 1년이면 괜히 돌아올 순 있니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말 못하는 나를 이해해줘 시간이 지나면 나야 하잖아 단 하루라도 잊혀져야 하잖아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말 못하는 나를 이해해줘 언제까지라도 널 사랑할게 네, 이기찬의 감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MHz, 성천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을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장애물 없는 도시 척수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변화. 이제 ESG 전국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다큐를 가지고 우리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 싶은데요.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겪는 과거에 이제 다른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아, 예. 저는 92년도 그러니까 제가 35세 지리산 정령체에서 행글라이더를 하다가 네. 추락사고로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저도 다른 사람과 같이 발로 뛰고 산에 오르고 내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똑같이 했다가 어느 한순간 추락에 의해서
몸을 한쪽을 이제 반신을 못 쓰다 보니 정말 매우 답답했죠. 그리고 네. 가지고 있던 직업도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할 일이 없었고 나갈 곳도 없고,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집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밖에 나갈 일이 있는데요. 그때 휠체어를 탔을 때 너무 위험했습니다. 조금 한 100m, 200m만 가려고 해도 수없이 넘어지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제가 다치고 나서 한참 후에 5년 후에 97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고 편의시설 촉진법이, 그 후에도 이제 한동안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설을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다치고 나서 한 10년 넘어서까지도 밖에를 나간다는 것은 곧 위험한 것이 됐었습니다. 예. 네. 한승길 회장님께서는요? 네, 저는 95년 추석 다음 날 고향 집에 갔다가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아이고. 척수 손상을 입었는데요. 저도 열심히 뛰던, 특히 우리 척수 장애인의 발병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젊은 시절이거든요. 그런 때 사고로 많이 나고, 특히 교통사고, 또 산업이 발달하니까 산재, 또 우리 센터장님 같이 요즘에 이제 시간이 많이 나다 보니까 내저 생활을 하다가 사고를 나고, 이렇게 젊은 시절에 많이 납니다. 저도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고 2년 정도를 전국을 돈다고 그러죠. 그 집으로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척수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으로 엄두가 안 나서 가지를 못하고 병원을 전전합니다. 이게 척수장애인 협회가 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고 빨리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희가 제일 목표로 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다치고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체험한 일이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에서 부랴부랴 만든 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나와가지고 처음 한 일이 이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안을 가지고 다중이용 시설, 학교, 또 관공서, 또 이렇게 병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편의 증진 시설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도의원하고 저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전라북도를 돌면서 했는데, 조사해서 책자를 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조사한 거하고 저희가 조사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로가 1m 턱이 있으면 한 12m를 빼야 이게 규정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경찰서 민원실 가보시면 어림없습니다. 뒤에서 누가 밀어도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시설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많이 고쳐진 것 같아도 아직도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행동을 좀 해줬으면, 이걸 이제 저희들이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장애 감수성들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두 분께서 사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절절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와 똑같은 이제 그 비장애인으로서 그 당시에 장애인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과 그 제도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었나요? 부끄럽습니다. 저 장애를 입기 전에는 장애인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제가 자주 다니는 곳에 이제 두 분의 장애인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셨는데 전맹이셨어요. 그런데 보조자 없이 신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독립보행을 한 그런 경우를 제가 수없이 여러 번 목격을 했었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말로 의하면 철도 사고에 의해서 양 다리를 잃은 분이 장날 가판대를 가지고 엉덩이 밑에 타이어를 깔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물건을 파는 그 두 케이스가 제가 목격했던 최중증 장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장애인은 병원 갔을 때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생활 공간에서는. 그랬다가 이제 제가 휠체어를 탄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네. 초창기 제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누구나 그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 분께서도 그 전과 후에 이제 그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달라진 이제 생활이 있을 텐데요. 그 말씀해 주신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좀 더 우리가 그 나 아닌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동권 문제도 관심 부족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척수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그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도시에서 이동하며 가장 마주치는 큰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장님, 네, 먼저. 네. 예, 척수장애인들이 맞닥뜨리는 그 큰 문제 중에 이제 요새 접근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시설이나 이런데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의 접근권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 시설이나 이런데 물리적 접근권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편의시설 증진법에 맞게 시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나라는 이런 편의시설 증진법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만 있거든요. 왜 그런가 저희 살펴봤더니 다른 나라는 건축법에 이미 다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건물주나 이런 공사하는 분들이 이건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더 투자하는 걸로 쓸데없는데 왜 돈을 쓰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장애인의 80 내지 90% 등록 장애인만 보더라도 88점 몇 프로가 후천적 장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또 누구나 나이 들면 어른이 돼가지고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를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축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건물 디자인부터 그렇죠. 아예 예, 예. 그 장애인들의 근데 이제 건물 디자인 자체도 사실은 비장애인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어려운 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장애 체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려움을 직접 체험을 해야 제대로 된 그 디자인이 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 이번 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네. 영상 보면 그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옆에다가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놓잖아요. 네. 그래서 현 차장님도 한마디 하시죠. 그때 보셨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도로를 가면서 제일
큰 장애물은 일단 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편의시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설마저도 보통 단차가 3cm, 2cm만 돼도 이게 보통 그 비장애 입장에서 보면 전혀 장애물이 아닌데 휠체어를 탄 사람은 2cm, 3cm의 단차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중간에 안전지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지대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면 그게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이 이번에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인도 그 경사도가 오르막 내리막은 이제 그 지형 구조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이제 한쪽으로 계속 기우는 거예요. 그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을 써서 굴리고 올라가면 왼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왼쪽으로 계속 휠체어가 돌아가요. 이것을 막고 바르게 진출하려면 한쪽으로만 계속 힘을 줘야지만이 겨우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는 휠체어 장애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유모차를 끌거나 아니면 뭘 끌개를 같이 끌고 올라간 사람들 모두가 힘든 그런 길이 되지 않겠냐. 금방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지자체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 편의시설을 만드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장애 체험을 하지 않는 업체는 아예 입찰권을 주지 않는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거. 그건 이제 국가 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지방 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여서 전주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전주시 의원님께서 계신다면은 이 법이 꼭 조례로 통과돼서 네. 그 전주 최초로 또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동권을 위해서 이제 그 시내버스 네. 50%를 저상버스를 만든다던가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던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제 허점이 조금 있긴 해요.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첫째,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많이 대수가 확보가 됐지만 문제는 정류장이 리프트가 내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마도 90% 이상은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휠체어 장애인이 승하차가 가능한 정류장은 뭐 10%도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자 그런 것이 보완되지 않고 저상버스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다.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 전주 시내에도 한 60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가 자꾸 증차되는 것은 비용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동권을 더 확보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반 영업용 택시에 장애인을 태우는 그런 걸 이제 바우처 택시로 하거든요. 네. 바우처 택시 제도를 확대한다면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이동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비용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그동안 수차례 저희 협회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다가 아마 내년도에 전라북도가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다는 반가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네. 좀 빨리 이게 정착되고 확산돼서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이 예. 있는데 그건 회장님께서 네, 회장님도. 네네. 네. 예, 지난주에 그 광역 이동에 관해서 그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 심의 회의에서 제가 주장한 것은 그 전부터 제가 여러 번 자리마다 또
그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한 얘기인데 이번에도 했습니다. 뭐냐면 리프트가 달려 있지 않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리프트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리프트가 달리는 차량을 이용해야 될 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굉장히 타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장장애인이나 특히 신장장애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아무 택시나 타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우처를 줘라. 현금같이 그 카드를 주면 이걸로 아무 택시나 잡아서 타고 가면 굳이 이 사람들이 그 예약하려고 시간 버리지 않고 발을 동동 굴러요. 이분들은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 투석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생명하고도 관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분들도 좋고 나머지 장애인들도 그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에도 모든 택시가 다 해당이 되니까 도움이 되고 이번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 목소리는 누군가가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또 지금 새로 그 시범 사업이 좋은 성과가 있고 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그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우리도 부디 네. 송천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네. 이걸 네.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편집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쵸.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아직 많죠. 그렇지만 혹시 해외에서도 그 이런 이동권 보장을 그 위해서 이동권 보장이 잘 시행되는 나라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그쵸. 사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럽 선진국은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시설들이 이제 보편화돼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특별까지 만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배려를 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게 이것도 역차별이거든요, 보면은요. 네. 근데 이 자체가 차별인 거죠. 근데 그 유럽 중에서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접근성을 기준으로 도시 설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도시 설계를 할 때. 네. 네, 그 배려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대중교통에 무장애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무장애 시스템이라면 어떤 네. 것일까요? 그러니까 장애와 비장애인이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는 법을 따로 제정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또 지자체에 얘기해가지고 너 시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겨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좀 잘 돼 있는 그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좀 배치마킹 해가지고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시설물들은 그 경계를 허무는 것들이 좀 준비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잘 돼 있는 도시들을 전주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앞으로 만들어진 모든 시설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것들이 좀 많이 준비돼야 할 것 같아요. 그 소수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네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소수 의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그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역차별인 역차별이죠. 것이죠. 네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소수 의견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문제거든요. 네. 우리 누구나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그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일본을 2번을 다녀왔는데 유심히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편의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화장실을 가봤는데 어디를 곳을 가나 화장실이 거의 표준화돼 있더라고요. 네. 시설들이 면적이나 시설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빗물이 비가 많은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빗물이 빠지도록 도로 옆에 그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의 철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촘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돼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홈이 크고 넓고 그렇죠. 그다음에 표면이 미끌미끌해요. 이런 섬세함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똑같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도 노면이나 아니면 건너목을 건널 때 그 단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안전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사 각도 문제가 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도로 건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건설한 그 도로에 휠체어를 타고 가보면 아 내가 이 잘못했구나. 이걸 당장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없이 몇 번 주장했지만 도로공사 하시는 시설 설계를 담당하거나 시공을 하는 그 업체들은 반드시 장애 체험을 꼭 해야지만이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 이게 저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법에 벗어나지 않은 한 중고검사가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본인들이 설계하고 본인들이 시공했던 그 도로를 본인들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안전한지. 그런데 그때 이런 것들을 법으로 꼭 지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 그 생애 교육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들을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동물 사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후차적인 어떤 법을 제정해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식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새롭게 우리가 좀 그 생각을 좀 더 정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제 장애인을 바라보는 눈이 네. 옛날에는 좀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적인 관점이 있고 사회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노동을 해서 먹고 산다든지 이렇게 직접 몸을 움직이는 그런 세대에서는 장애인이 굉장히 부담이 됐죠. 네. 그래서 장애를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의료적으로 이걸 고치면 장애에서 그냥 일반 시민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래서 이제 이걸 메디컬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같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소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소셜 패러다임에서 그 장애인의 정상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사회 환경 첫 번째로 우리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 거리낌 없이 어울려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유홍준 교수님께서 그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를 잘 모르니까 아까 제가 장애 체험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니까 체득을 하는 거니까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인식이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각 직장마다 장애인식 개선이 의무화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그걸 네. 시간대로 사실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정상화시킨다고 그러면 아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긴 해요.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게 확산돼서 근데 그렇게 기다리기는 너무 하세월이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세월이.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 패러다임이 변해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은 더
정해져 있는 건데 굳이 시간을 기다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는 게 또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즉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3부에서 그 이제 척수장애인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끔씩 생각나는 날도 괜찮아.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 봐. 이렇게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우리 함께 즐겨 들었던 네 노래 한참을 멍하니 그렇게 웃고 있어. Yeah.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baby 빛바랜 하늘색 커플티 조금씩 기억나지 않는 네 생일 여전히 내 맘은 이렇게 따뜻한데 yeah. 내게는 너무도 따뜻하고 향기로운 너. 더는 아름답지 못한 것 이제 그저 추억인 것.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네, 어반 작가파의 커피를 마시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MHz, 송천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 이제 음악 듣고 우리 세 분과 다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이제 두 분께서는 척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척수 장애인을 위한 장애 전환 시스템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일상의 삶으로입니다. 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장애를 입었는데
그것도 아주 중증 장애거든요. 척수 손상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하고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걸 불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수의근으로 마음대로 쓰던 것이 갑자기 불수의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막 뛰어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전혀 하반신을 못 쓴다든지 목을 다치면 상반신 이 손도 못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절망감 또 적응을 못하는 거 또 시설들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2년 동안이나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겁이 나서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장애를 입으면 중증 장애를 입으면 처음부터 그 의료 시스템부터 간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도 먼저 자기가 다니던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그 신체가 그 직장에 맞지 않게 더 많이 다쳤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신체 조건에 맞는 직업 훈련을 통해서 직장을 알선해 줍니다. 네. 이 정도로 장애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재활 시스템입니다. 그런 장애 전환 시스템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계속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척수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동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면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세요. 네. 일단 휠체어를 탄 이제 우리 척수장애들이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일상생활을 자기가 가고자 한 모든 곳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전주.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물 없는 전주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또 우리 이제 송천동 마을신문 편집장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그 다큐를 만드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은요. 이 다큐멘터리 그 제작 과정에서 참 전북 척수장애인협회 회장님과 회장님이 정말 많은 조언과 기획 단계에 같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깊이 있게 정말 절실하게 일반인한테 이 도시의 시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고민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방영이 돼서 척수장애인분들이 겪는 이 현실 이걸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영상이나 오늘 라디오 방송이나 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각 매체별로 그 특징을 살려서 이분들이 현실을 많이 알려서 장애와 비장애가 동등한 입장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즐기는 이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만들기 때문에 같이 좀 행동해주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다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컨텐츠가 사실은 훌륭해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이동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그 지역별로 있잖아요. 네. 저희는 전주기 때문에 전주 SK 브로드밴드 채널 1번에서 오늘과 내일 방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재방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SK 브로드밴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UR을 많이 드릴 거거든요. UR을 네.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송천 FM 유튜브에 통해서도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촌 FM 유튜브에서 송촌 FM을 치시면은요. 우리 송촌도 마을 신문에서 또 우리 편집장님께서 제작한 어떤 동영상 다양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애물 없는 도시 척수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한 변화 이 주제로 네. 또 이제 업로드가 된다고 하니까 오늘 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꼭 송촌 FM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네. 그 시민 영상제에서 저희 작품이 방영됐거든요. 네.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역시 영화관에서 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 제목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다큐멘터리 장애물 없는 도시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 나오는 건가요? 그 시민 영상제에 올린 작품들은 지금 글쎄요 영심이 거기에 올라 있는지는 제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고 네. 어쨌든 SK 브로드밴드에는 이게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가장 지금 아직 정확한 정보가 좀 정리가 안 됐는데요. 네네. 송촌 FM 유튜브 송촌 FM 오시면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볼 수 한번 있습니다. 네, 꼭 들으시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장애는 무엇이다? 라고 한 말씀으로 이제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질문 마칠게요. 저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애물이 없는 그런 것을 베리어 프리 그렇게 하거든요. 네. 베리어가 이제 장벽을 말하는. 네네네. 근데 심리적 베리어 프리 우리가 서로 인식을 바꿔서 네. 인식이 개선돼서 심리적으로 베리어 프리가 되고 또 물리적으로도 베리어 프리가 돼서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 거리낌 없이 같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소망합니다. 네, 물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베리어 프리 장애가 네. 없는 도시, 장애가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자, 한 말씀 네, 간단하게. 장애는 네,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 예,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편집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나라에서 그러니까 차별적인 의미로 쓰는 특별법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법을 모두 파기하라. 네. 함께 가자. 네, 우리 이렇게 짧은 시간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긴 하는데요. 또 다음 기회를 이제 또 모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참여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sitting here in the boring room. It's just another rainy Sunday afternoon. I'm wasting my time, I got nothing to do. I'm hanging around, I'm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I'm driving around in my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청수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전환 재활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출연해 주신 한승길 회장님, 김준영 센터장님, 그리고 송촌동 마을신문 유수경 편집장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urning around,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nother lemon tree. Sing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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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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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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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dee da. I'm sitting here, I miss the power. I'd like to go out, taking a shower, but there's a heavy cloud inside my head. I feel so tired, put myself into bed where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Isolation is not good for me. Isolation, but I don't want to sit on the lemon tree. I'm stepping around in the desert of joy. Baby, anyhow I'll get another toy, and everything will happen. And you wonder,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about the blue, blue sky,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nother lemon tree.